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한국은행의 핵심 인재 홍원석 국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그래서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만 이름을 했다가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저희가 이거 사실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도 훌륭한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풀네임으로 넣는 게 또 세계 평화에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게 저널리즘이죠. 공평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좋은데 또 르몽드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여기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제 이진수 교수나 우리 또 홍원석 국장처럼 불어나 독어를 능통하면서도 이렇게 거하게도 뛰어난 그런 인재가 있으면, 영입이 되면 르몽드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도 함께 소개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K형 회복, 이번에는 글로벌 규모에서 뉴욕타임스, 알란 레퍼포트, 그리고 예나 스마일렉 2021년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경제 회복이 양분된 세계의 위험을 가리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마틴 울프 2021년 4월 21일자 기사.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코로나 위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불행이 깊어지다. 뉴욕타임스, 피터 S. 굿맨 그리고 데니얼 폴리티 2021년 4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인도의 중산층을 가난으로 내몰다. 뉴욕타임스 기사죠. 카란딥 싱 그리고 하릭 쿠마 2021년 4월 16일자 기사를 가지고 선진국과 지금 신흥국, 개도국 간의 경제 회복 속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 전쟁 당시 노예 해방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분열된 집안은 바로 설 수 없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뤄냈는데, 만약 그 당시에 미국이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라든지 풍요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하고 신흥국, 개도국 간의 경제 격차, 또 회복 속도가 큰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그 IMF가 발표한 세계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이전의 예상보다 코로나 위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그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그 1인당 세계 GDP가 코로나 이전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약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6%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4%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3% 하락이라는 거는 이전보다 그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적으로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국 또 일부 신흥국은 경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IMF 발표에 의하면 대다수의 신흥 국가들 그리고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회복도 어렵지만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세를 좀 앞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 전망에서도 나왔듯이 보면은 이제 대다수의 신흥 국가들과 그다음에 저소득 개발도상국, 그 디벨로핑 컨트리죠. 이런 나라들의 코로나 위기로 인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 성장세가 크게 그 호조로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20년 1월 달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한 5.8%포인트 낮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소득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6.5%나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향후 세계 경제는 빠른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선진국과 네. 경제 회복이 좀 더딘 신흥국 및 개도국으로 양분되는 그 K자형 네. 회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자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 한쪽으로 내려가는 뭐 극단적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분 양상의 요인을 보면은 두 가지인데, 이제 첫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경제 위기에 네. 그 대응할 수 있는 재정 및 금융 여력이 좀 그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보급 속도에 있어서 선진국과 그다음에 신흥국하고 개도국 간에 크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재정적인 지출 또 뭐 수입 감소, 선진국이 여력도 있으니까 재정 지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 감소 정도라면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아예 그냥 경기 침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주식 가치라든지 통화 가치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 주가만 보더라도 그 금년 1분기 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 상승한 반면에 네. 이머징 마켓 그 주가 지수는 한 5%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9%,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는 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좀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난번에도 그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선진국의 이제 경제 회복 또 금리 인상이 지금 개도국이나 이런 것들의 주식 가치라든지 통화 가치를 볼 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 큰 문제는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개도국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신흥국하고 개도국에 특히 그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신흥국 및 개도국이 그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 그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경제적 취약계층에 크게 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1월에 그 세계은행에서 그 추정을 했는데요.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20년도에 극심한 빈곤층, 극심한 빈곤층이라는 거는 그 일소득이 1.9달러 이하일 경우에 그 극심한 빈곤층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극심한 빈곤층이 2020년도에 약 1억 2천만 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지난 20년간 그 199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년 그 빈곤층이 감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빈곤층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빈곤층이 이렇게 아주 크게 그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이 코로나로부터 경제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그 2020년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 5,400만 명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도에서 그 3,200만 명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것이다. 최근에 그 인도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더 심각한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도는 지금 뭐 전쟁만 없다 뿐이지 전쟁보다 더 비극적이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지금 요새 하루 확진자가 거의 4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한때 누적 확진자 수가 뭐 3,310만 명으로 세계 탑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인도가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1,915만 명이니까 거의 세계에서 세컨드를 지금 네.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인도는 뭐 지금 전쟁 상태 이상의 비극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 사실 금융위기 때는 뭐 선진국 중심으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뭐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덜 피해를 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신흥국과 개도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그 선진국형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추가로 뭐 또 좀 이제 그 2008년 금융 위기랑 이제 오늘도 비교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는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제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재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규제나 뭐 그 개선 조치가 많이 뒤따랐었는데 이번에 팬데믹 위기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겪더라도 크게 거기에 따른 그 리폼이라는 게 있을 수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미얀마 예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외국에서 벌어지는 특히 이제 뭐 개도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부분적인 언론을 통해서만 전해졌지 요즘처럼 뭐 SNS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적인 문제도 그 전 세계 하나인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어떤 건강과 인권의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동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뭐 자영업자들이나 또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은 선진국형 어려움인데 특히 인도나 이런 국가들, 개도국들의 어려움들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개도국이나 신흥국가들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네, 개도국이나 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변동성이 좀 크고 시장 자체가 그다음에 그 경제 기초 여건 자체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쇼크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2008년 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개도국들 또 신국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파보세는 세계 경제를 항상 우리 일처럼 걱정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그리고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